안녕하세요. 3년 적금 독서법의 저자 김사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에, 봄을 재촉하는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봄 방학을 잘 보내고 계신지요? 오늘은 10강 내 안의 재능을 발견한다. 잠재력과 재능 개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독서 적금으로 재능 찾기. 자, 저희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신라대학교 국어교육과를 나왔고 대학원에서 국어국문학을 공부했습니다. 석사학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뚜렷한 어떤 탄탄한 직장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중학교에서 시간 강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학원 강사도 했습니다. 몇 년을. 그리고 학습지에서 또 글 쓰는 지도도 했습니다. 근데 탄탄한 직장을 없다 보니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조금 많이 낙심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운동회도 오셔서 대한민국 만세, 김순덕이 만세, 제 어렸을 때 이름이 김순덕이 순하다고 순덕이라 했지 않는데 그렇게 응원해 주시고 또 제가 대학 가서 또 아버님 저녁에 이렇게 한잔 하시면은 동네방네 다니시면서 대한민국 만세, 또 저희 오빠 이름을 부르면서 또 만세, 또 막내인 저 이름을 부르면서 또 막 김순덕이 만세, 김사라 만세 외치고 이러시는데, 그래서 제가 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아버님 옥수 좋아하셨습니다. 그 당시 옛날에는 대학원 나오면은 그 군수가 되었다고 하시면서 굉장히 뿌듯해 하셨는데 막상 졸업하니까 졸업 후에 뚜렷한 직장이 없으니까 아버지께서 좀 많이 그 실망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결혼해서 애를 낳고 애들 때문에 이렇게 뭐 계속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이런 방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책을 어떤 도서관에서 책을 만나게 됐고 그 책을 통해서 책을 많이 10권의 책을 읽으면 작가가 된다는 것을 제가 정보를 얻게 됩니다. 저는 그 말이 하나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사실은 제가 국어 교육을 졸업했고 국어 국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작가에 대한 꿈은 잠재의식 속에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럽고 남들한테 말하기는 부끄럽고 그렇지만 뭔가 말하기도 부끄럽지만 또 안 하기도 뭐한 그런 꿈 같은 것이 제 내면에 잠재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문학을 전공하다 보니 작가라고 하면은 뭐 소설가, 시인 이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이쪽은 조금 전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진짜 꿈에 지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그 이희중 씨 문학 편지에 보면은 이문열 씨가 3년에 1000권의 책을 읽고 작가가 됐다. 그 당시 이문열 씨는 북한에서 잘 나간 아버지 때문에 젊은 날의 꿈을 접어야 했는데 1000권의 책을 읽고 나서 작가가 되었다는 그 우연한 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는 저에게 오는 어떤 운명의 음성처럼 들렸고 그래서 저는 나도 한번 1000권의 책을 읽어보자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 1000권의 책이라는 것은 저는 숫자에 집념했지 어떤 장르에는 신경을 안 썼습니다. 뭐 소설이라든지 시라든지 이런 장르에는 관계없이 1000권이라는 숫자와 그 다음에 3년이라는 어떤 기간 그것만 일단 저는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집중해서 3년을 달렸고 그리고 책을 썼고 출간을 했습니다. 드디어 작가라는 꿈을 이뤘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제가 저 자신의 재능을 잠재 능력을 찾았고 개발한 것입니다. 링컨의 경우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링컨의 경우는
어렸을 때 이제 친어머니는 링컨이 우리나라 나이로인가 하여튼 한 9살 때 친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친어머니는 성경을 겨우 읽을 수 있는 그 어휘 실력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그 링컨의 어머니, 친어머니는 링컨이 어렸을 때 계속 본인이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그 다니엘 사자 굴 속에서 사자의 입을 닫게 하시고 다니엘을 구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 또 독생자 이삭을, 백세에 얻은 독생자 이삭을 그 갈멜산입니까?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칼을 들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 너 아들 독자의 손을 대지 마라, 내가 너의 중심을 받아놓으라. 그래서 엄청난 복을 받는 아브라함 이야기,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아브라함한테 계속 9년 동안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아브라함의 내면에 그런 이야기들이 씨앗으로 심어졌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 인생의 어떤 성공을 할 수 있는 내면의 창작 공정을 지닌 하드웨어 같은 어떤 큰 기둥을 잡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새어머니가 이제 링컨의 어머니, 그 친어머니 돌아가신 새어머니가 오셔서 때 그 어머니께서 가지고 오신 것이 철로역정, 걸리버 여행기, 셰익스피어 4대비극 이런 책들을 이제 결혼하러 링컨의 집을 오실 때 그런 책들을 많이 가지고 오셨답니다. 그때 링컨이 이제 그런 책들을 통해서 이제 독서 습관이 이제 만들어졌겠죠. 물론 그 전에부터 이제 시작된 독서 습관이지만, 이런 책들을 읽다가 점점 크면서 링컨은 차츰 전문 분야인 법률 쪽으로 통해 더 큰 어떤 흥미를, 관심을, 재능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링컨은 독서 적금 1차 만기 때에 1차 임계점을 돌파하고 변호사가 됩니다. 그 다음 독서 적금 2차 만기를 하면서 2차 임계점을 돌파하고 정치가가 됩니다. 독서 적금 3차 임계점을 돌파하고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또 독서 적금 4차 만기를 맞으면서 4차 임계점을 돌파하면서 링컨 해마다 자기 키만큼 책을 읽었다고 하는데요. 1863년 노예해방법과 추수감사제를 법으로 정하게 됩니다. 이때 이 1863년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에는 각계 각 분야의 세계의 머리가 되는 인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들로 인해서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미국에서는 세계의 머리가 되는 인물들이 계속해서 배출되고 결국 미국을 세계의 머리에 올려놓는 계기가 됩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독서 적금을 꾸준히 넣어서 한 사람이 재능을 찾고 그것을 개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의 경우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제가 주로 애들한테 책을 골라주었습니다. 세계 명작, 또 우리나라 고전, 그리고 또 뭐 철학서적들, 위인전 이런 책들을 주로 골라주었는데, 이제 중학교로 커오면서부터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음식이 어떤 김치가 먹고 싶다, 혹은 뭐 사과가 먹고 싶다, 고기가 먹고 싶다, 이것은 우리 몸이 그 영양소를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먹어주면 우리 몸에 약이 된다. 그처럼 너희들이 읽고 싶은 책이 너희들 재능을 개발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읽고 싶은 책을 골라 읽어봐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 전까지는 제가 골라주는 책을 읽었고, 이때부터 이제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도서관에 자료실에 가서 쭉 보고 이 책들에서 제목을 보고 그 다음 예를 들면 저희 책을 예를 들겠습니다. 제목을 본다. 그다음 제목을 봅니다. 제목을 봅니다. 그 다음 책의 목차를 보는 겁니다. 목차를 보고, 목차를 보면 그 내용의 전체적인
목차를 보면 그 책의 전체적인 어떤 감이 잡힙니다. 목차를 보고 그다음에 책을 어떻게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면서 중간에 아무 페이지나 펴서 쭉 읽어보고 또 한번 쭉 펴서 이렇게 넘겨서 읽어보고 내가 이 책이 내가 읽어낼 수 있겠다. 뭐 활자 인쇄 있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읽어낼 수 있겠다 싶으면은 그 책을 빌려 오라갑니다. 물론 서점에 가서 책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또 독서 지도를 했는데 저희 아들의 경우는 주로 초등학교 때까지는 세계명작, 위인전, 자기계발서 등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는 이제 뭐 과학서적류 등도 좀 흥미를 보였었고요. 근데 왜 읽느냐니까 좀 궁금한 게 많답니다. 그래서 읽었고 중3에 들어서 이제 사춘기를 맞아서 그런지 에세이류, 뭐 그 인터넷을 통해서 또 책을 구매하기도 하고 또 서점에 가서 구매하기도 하고 도서관에서 빌려 읽기도 하고 합니다. 저희 딸의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 때 오빠와 마찬가지로 위인전, 뭐 세계명작, 철학책, 또 역사책, 자기계발서, 과학서적 다양하게 읽었지만 집중적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딸이 집중적으로 읽었던 것은 스토리가 있는 그 소설류를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오면서 점점 이제 이게 잠깐 전문성 몰입해지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특히 소설 중에서 판타지 소설류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 큰 두 번째 맥락으로서 독서 적금으로 재능을 발현하기. 조엘 롤링이 소설가로서 명성을 얻은 것은 30대입니다. 이 30대의 소설가 해리포터 시리즈로 세계적 명성 얻기까지 어떤 이혼이란 아픔도 있었고 또 아이를 키우면서 어떤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국가에서 받는 돈으로 아이의 우유값을 겨우겨우 하면서 글을 썼던 그 아픔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링컨도 대통령이 되기까지 수많은 실패와 또 정신병 치료, 우울증 치료 같은 것도 받았습니다. 에디슨도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1만 번의 실패를 했습니다. 하나의 꿈을 완성하기까지 수많은 좌절과 실패, 절망이 있었지만 어떤 조엘 롤링이라든지 링컨이라든지 에디슨이 공통점은 이들이 포기하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독서 적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링컨의 아버지는 링컨이 책을 읽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전기 위인전 쭉 보면은 항상 책을 읽지 말라고 제 부모도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그런데 하여튼 링컨의 아버지는 아들이 책을 읽는 것을 싫어해서 너 꾸지람하고 이렇게 링컨도 몰래 호주머니 넣어놨다가 틈틈이 쉬는 시간에 자투리 시간에 책을 읽고 특히 밤에 일하고 와서 밤에 잠잘 시간에도 새벽까지 책을 읽고 늘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책을 읽는 링컨이었다고 할 수 있고 그래도 대통령이 되었고 미국 역사상 또 어떻게 보면 세계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또 링컨이 1863년 노예해방법과 추수감사전 저는 노예해방법이 귀한 이유가 그 전까지도 노예가 어떤 인격이 말살되고 사람이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제가 그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이란 책을 읽었는데 정말 그 소설을 읽어보면은 흑인 노예가 주인한테 매질을 당해서 지하에 있는데 그 매질을 당한 상처 자국자국마다 피자국이 있고 고름이 생기고 거기에 파리가 달려들어서 피를 빨아먹는 이런 인격이 완전 빼앗긴 또 한 가정을 이룬 노예 가족들이 아빠, 엄마, 자식이 다 다른 집으로 팔려나가고 이런 인격이 말살된 흑인 불쌍한 노예들을 위해서 노예해방법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링컨이. 저는 이것이 이웃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10계명의 핵심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과 힘과 정성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옆으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인데 링컨의 그 1864년에 만든 노예해방법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받은 사람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또 위로는 모든 것을 생명을 주신
모든 것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1년을 농사에 대해서 추수감사절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만들었다는 것, 저는 그것이 하나님으로 복을 받았고, 그러면 말미암아 이 링컨 1863년을 기점으로 해서 링컨의 1863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인물들이 나옵니다. 철강왕 카네기 1835년에 태어나서 191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생존 기간을 보면은 서기왕 록펠러는 1839년에서 1937년, 백화점왕 워너메이커는 또 발명왕 에디슨, 호텔왕 힐턴, 자동차왕 헨리 포드, 이들 인생의 중심에 1863년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장도 없고 단지 초등학교 또 2개월, 1개월 다 모아놓은 것이 겨우 9개월이랍니다. 초등학교에서 링컨이 배운 읽기 쓰기 기초적인 것, 그 나머지는 본인의 책을 통해서 다 공부한 것입니다. 이 링컨이 자기의 재능을 찾고 그것을 개발해서 하나의 좋은 법을 만들었을 때 거기 통해서 이러한 각 분야의 머리가 되는 인물들이 나오고 그들을 통해서 미국이 세계의 머리가 되는 위치에 올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긍정의 힘 두 번째 이야기를 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수백만 독자를 울릴 책을 쓸 것이다. 당신은 온 세상을 구원할 신약을 만들 것이다. 당신이 찍은 영화가 박스 오피스 1위에 오를 것이다. 당신의 목회가 온 세상을 뒤흔들 것이다. 당신은 사업을 혁신시킬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것이다. 당신은 세계 경제를 들었다 놨다 하는 회사를 세울 것이다. 당신은 마을과 도시, 나아가 국가의 차세대 리더로 부상할 것이다. 당신의 재능과 잠재력은 실로 엄청나다. 당신 안에는 위대함의 씨앗이 심겨져 있다. 이것은 시청자님과 또 자녀분에 대한 진실입니다. 이 진실이 현실이 되려고 하면은 저는 그것이 3년 적금 독서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서 적금이 없으면 꿈은 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업도 충분한 자금 유보금이 있어야 회사를 운영할 수가 있고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다른 회사를 인수합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혜의 곳간에 충분한 독서 적금을 넣어두어야 인생을 성공적으로 경영할 수 있습니다. 은행의 적금을 우리 저희들이 의심하지 않고 믿지 않습니까? 그 은행을 만들고 돈을 만드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만드는 것은 책이고 독서입니다. 그러므로 독서 적금을 믿고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책은 사람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독서는 지혜의 원천이라고 했습니다. 지혜에는 높은 지위와 건강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더 많은 재정적인 풍요로움과 높은 지위, 건강과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독서 적금을 넣다가 첫 번째 임계점을 돌파하면 그 적금 만기의 보상을 받으면서도 원금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독서 적금 만기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비약적인 성장을 넘어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1강부터 9강까지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3년 1,000권 독서 적금으로 시청자님 속에 있는 위대함의 씨앗을 찾고 키우고 개발해서 엄청난 거대한 행운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세요. 그리고 꼭 예수님 믿어보세요. 감사합니다.